간단한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파티룸이라고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공간 대여 마음의 퐁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경현 대표입니다. 파티룸은 대체 뭔가요? 파티룸이라는 게 사람들이 좀 인식하기 쉽게 부르는 이름이고요. 보통은 이제 뭐 생일 파티나 친구들 모임이나 브라이덜 샤워나 이제 이런 목적으로 이제 공간을 빌리는 그 장소의 명칭을 파티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타겟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보통은 이제 2030 여성분들이 주요 고객입니다. 직장인들이 부업으로 가능한 건지 알고 싶거든요. 예, 부업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저는 이제 2개 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이 하시는 분은 6개까지 부업으로 하시는 분도 봤어요. 본업이 있는데 부업으로? 네, 네. 저도 사실 관심이 있는데 이게 시기가 중요하다고 들었거든요. 언제 해야지 좋을까요? 시기적으로는 이제 여기 공간 대여비 성수기랑 비수기가 있어가지고 성수기를 앞두고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또 너무 성수기를 앞두고 준비를 하면은 이제 손님들이 막상 이용하면서 이제 처음 오픈하다 보면은 좀 애로사항들이 많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비수기에 손님분들을 조금 받아보면서 개선점들, 손님분들 피드백 받은 것들을 이제 고쳐 나가면서 성수기를 대비해서 이제 왕성형 파티룸을 만들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이제 오픈 시기를 정하자면은 10월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가장 비수기거든요. 10월 초에 부동산 잔금을 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2주, 3주 이렇게 세팅 준비를 하고 이제 11월 초부터 이제 손님을 이제 받으면서 이제 12월 연말 성수기를 준비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준비 기간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주 정도. 그게 2주는 정말 빠르게 준비했을 때 얘기고 공간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또 다르고 인테리어를 많이 할 건지 적게 할 건지에 따라서 또 다르고 보편적으로 파티룸을 보통 10평 내외의 공간에서 이제 많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그 공간 기준으로는 넉넉 잡고 한 달 안에는 무조건 끝나고요. 잔금하기도 전에 물품을 그 주소로 다 이제 배송시켜 놓는 거죠. 일반적인 물품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 안에 며칠 안으로 금방금방 오잖아요. 가구는 이제 주문을 넣으면 그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최소 열흘 이상이 걸리거든요. 가구는 진짜 미리 주문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뭐 인테리어 해야 된다고 공간에 둘 데가 없다고 가구를 안 시키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인테리어 끝났는데 가구가 없어가지고 오픈을 못하고 있었어요. 가구가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잔금하기 이제 열흘 전에 가구 주문을 하는 게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궁금한 거는 결국엔 돈이잖아요. 보증금이랑 월세가 얼마나 드느냐. 일단은 보증금은 무조건 낮을수록 좋습니다. 500만 원짜리도 좋고 1000만 원짜리 좋고 그러니까 보증금이 낮을수록 좋은 이유는 수익률이 달라지거든요. 보증금 1000만 원일 때랑 보증금 2000만 원일 때랑 연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은 수익률이 2배가 차이가 나요. 1호점으로는 보증금 1000만 원 이하 매물로 구하시는 게 좋고 월세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정도를 이제 기준으로 잡는데 100만 원 초반까지는 이제 고려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월세를 싼 매물로만 찾다 보면은 주택이 같이 붙어 있는 이거 뒤에서 좀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 소음 민원 이슈에서 이제 좀 많이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한 층 전체를 이제 통으로 우리 상가 파티룸만 쓸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찾다 보면은 100만 원 초반까지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보통 운영자들이 이제 결정을 합니다. 이제 소음 민원을 아예 애초에 차단을 할 것인지, 애초에 차단한다는 거는 주거가 없는 건물로 간다는 거고 월세를 조금 더 주더라도, 아니라면은 주거가 같이 있는 건물이더라도 이제 월세를 줄이고 대신 이용 인원을 좀 제한해서 받는다는 거죠. 최대 10명 받을 수 있는 것도 이제 소음 민원 대비해서 6명 이렇게까지만 받으면서 운영하면은 그나마 이제 소음 리스크를 줄여갈 수 있습니다. 파티룸의 적절한 입지랑 부동산은 어떤 식으로 보통 대표님 구하시나요? 지금 이제 파티룸을 2년 넘게 운영하면서 제가 세운 이제 철학인데, 파티룸 입지를 정할 때는 내 집에서 가깝거나 아니면 뭐 직장에서 가까운 곳을 이제 정하는 것도 좋지만 좀 사람들이 모이기 좋은 곳으로, 그러니까 이제 경기도 친구들도 오기 편하고 인천 친구들도 오기 편하고 서울 친구들도 이동하기 편한 방역버스가 많이 다니는 홍대 합정 지역이나 강남 지역 쪽으로 지금은 좀 우선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동산에 가서 매물을 구할 때는 공간 대여 파티룸 하러 왔다고
매물 구하러 왔다고 하면 되는데 임대인분들이 파티룸을 의외로 업종 자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공간 대여업이라고 설명을 드리면 됩니다. 뭐술 마시고 하는 거 아니야? 시끄럽게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예. 뭐 이제 모든 모임이 다 술 마시러 모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업종은 밝히고 들어가는 게 중개사분들도 파티는 업종을 좀 잘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에게 맞는 또 중개사분을 잘 찾는 것도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티룸은 컨셉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보통은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으세요? 컨셉은 보통은 자아 실현입니다. 이게. 파티룸을 오픈하시는 분이 운영자분이 내가 이상적으로 생각했던 공간으로 오픈을 하게 되는 거죠. 아, 보통은 자아 실현을 하는데. 네. 그러면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아 실현을 하신 거예요? 저는 여기 공간은 이제 한강뷰니까 네. 또 이제 한강뷰 중에서도 광나루 이런 데 가면은 빌딩이 안 보여가지고 좀 밋밋하거든요, 야경이. 근데 여기 바로 강 건너가 여의도이기 때문에 또 고층 스카이라인이 정말 이뻐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정서형이다 보니까 노을도 엄청 이뻐요. 그러면 컨셉도 잡았으면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식으로 구하고 뭐 선정하는 방법이 기준이 있으신가요? 본인이 설정한 예산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데 진짜 싸게 오픈하시는 분들은 350만 원에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그러니까 장판도 막 직접 깔고 이렇게 하는데, 오픈 준비를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생각했던 100%로 오픈할 수는 없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통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한 80%, 90%에서 손님을 받아도 좋습니다. 좀 부족하다, 더 채우고 싶다 하는 거는 이제 돈 벌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 350만 원도 이런 식으로 이제 90% 정도에서 오픈하다 보니까 100%가 됐을 때는 거의 550 정도 그렇게 이제 세팅이 다 끝났다고 합니다. 그럼 파티룸 인테리어에서 이건 진짜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포토존이 되게 중요합니다. 포토존,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한 15평 되는 이제 오픈형 공간이죠. 방에 구분이 없고 이렇게 뻥 뚫려 있는 공간인데, 여기도 이제 포토존이 4개가 되거든요.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과 옆에 전신거울존도 있고, 뒤에 이제 핑크존도 있고, 여기 창문 쪽에 한강뷰존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포토존을 좀 많이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어떤 식으로 구하세요? 인테리어 업체는 애니맨으로 구하죠. 애니맨이요? 애니맨 어플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어플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목적을 구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이게 오픈 준비를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파티룸 운영자 커뮤니티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몇 명한테만 물어봐도 추천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 마음의 평당도 이제 전기도 그분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전기 작업을 했었고, 페인트나 방음 공사는 애니맨 통해서 이렇게 견적을 올리는 거죠. 여기 면적 얘기해주고 이제 원하는 작업 날짜 얘기해주고 하면 이제 응찰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입찰하는 방식입니다. 방음 공사도 하신 거예요? 그 옆 호실 쪽하고 복도 쪽 이렇게 두 군데 했고요. 이제 벽이 4면이 있는데 창문 쪽은 안 했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벽은 복도가 아니라 그냥 빈 공간이에요. 대피 공간. 소음이 새나갈 수 있는 두 곳만 방음 공사를 했습니다. 인테리어도 중요하지만 소품도 중요하잖아요. 소품들은 어디서 보통 구하세요? 컨셉을 구성하다 보면은 파티룸 사진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보다 보면은 하고 싶은 게 생겨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리스트업을 하는데, 요즘에는 또 오늘의 집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물품 소싱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오늘의 집 보면은 하고 싶은 거 너무 많고, 그리고 이제 핀터레스트라는 어플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그 사진을 검색을 하는 거라서, 그 핀터레스트를 보면서 여기 공간의 컨셉을, 여기 컬러를 정했어요. 짙은 진 그린하고 연한 핑크가 있는데, 이제 핀터레스트에서 이제 파티룸 검색하면서, 외국 사이트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진도 많이 있어서 보면서 이제 컨셉을 잡은 경우죠. 컨셉을 어떻게 잡는지 물어보신 다음 좀 많이 보시면 되고, 직접 이용 안 해도 그냥 지도에 강남역 켜놓고 파티룸만 검색해도 수많은 이제 파티룸들이 나오죠. 보면서 실제로 이용해보면은 이용했을 때만 볼 수 있는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삼각대도 그냥 삼각대가 아니고 블루투스 리모컨이 있는 삼각대가 더 선호하거든요, 당연히. 근데 그런 디테일들은 이제 이용을 안 하면 모르는 거죠, 사진으로만 봐서는.
오픈을 하려고 하는데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지금 광고하고 있는 방법은 이제 네이버 플레이스도 들어가 있고 키워드 광고도 들어 있고 쇼핑 검색에서도 키워드 광고 들어가 있고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프리미엄 존, 파티룸 이용으로 광고하고 있고요. 플랫폼을 좀 다양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플랫폼을 다양하게 하면은 여러 군데 채널에서 예약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약을 더 많이 받을 수는 있지만 예약 관리에 번거로움이 있죠. 예를 들면 이제 12월이야. 그래서 금액을 좀 올려서 받아야 되는데 금액을 이제 다 바꾸는데 1시간 이상 걸려요. 플랫폼을 5군데 다 돌면은 에어비앤비에도 올린 거 수정해야 되지. 여기 어때 올린 것도 수정해야 되지, 네이버 예약도 수정해야 되고 스마트 스토어도 수정해야 되고 스페이스 클라우드도 수정해야 되고 아웃플레이스도 수정해야 되고 손이 되게 번거롭지만 그래도 이제 다양한 플랫폼에 세팅을 해놓는 게 그게 하나의 광고 전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2호점 이제 막 오픈을 했어요. 아직 첫 예약을 받기 전에 지금 촬영을 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쓰는 이제 홍보 전략으로는 지인들에게 공간을 이용하라고 이제 장소 요청을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주말만 빼고 아무 때나 이용해달라, 블로그 리뷰 올려달라, 장소 태그 해가지고. 지금 여기 마음의 퐁당을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블로그 리뷰가 54개가 있어요. 요즘 들어서 느끼는 거는 좀 손님들이 리뷰 보고 예약했다는 좀 피드백을 많이 받고 있는 편이에요. 이제 광고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광고보다는 리뷰가 더 영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초창기에는 이제 장소 제공, 지인들한테 장소 제공을 해주면서 이제 리뷰를 쌓아가는 거고, 운영하면서는 이제 이용하시는 손님들한테 이제 현금으로 캐시백 해드리면서 이제 리뷰 남겨달라 이렇게 부탁드리면서 이제 리뷰를 쌓아가는 거죠. 초반에 여러 가지 광고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광고비가 얼마 정도 들었어요? 네이버 키워드 광고는 매달 한 15만 원씩 충전하는 것 같아요.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지금도 뭐 5만 원 그 정도 이제 열흘에 한 번씩 그렇게 이제 결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한 달에 토탈 하면은 대충 한 뭐 20에서 30만 원인데, 근데 그게 주말에 손님 한 팀 받으면 해지가 되는 돈이라서 전업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인스타그램 하루에 3번씩 올리고 블로그도 매일 올리고 이렇게 하면서 만시를 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광고가 정답은 아니지만 본업과 병행으로 하시는 분들은 광고비 쓰시는 걸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플랫폼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 예약 관리는 보통 어떻게 하세요? 예약 관리는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글 캘린더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네이버 모두 홈페이지를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글 캘린더는 로그인을 해야 되고 그게 그런 좀 번거로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그래서 손님이 예약하는 화면에 다 적혀 있죠. 빈 날짜에도 예약이 있을 수 있다. 여러 플랫폼에서 예약을 받기 때문에 이제 예약을 하시기 전에 모두 홈페이지에서 예약 현황을 확인하시고 빈 날짜로 예약하셔라. 왜냐면은 이렇게 멘트를 안 쳐놓으면은 뭐 만약에 스페이스 플레이에서 예약이 들어오면은 네이버 예약 막아놔야 되지, 에어비앤비 날짜도 막아놔야 되지, 여기 어때도 날짜 막아놔야 되지. 이게 되게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처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를 쓰는 게 좀 힘들잖아요. 하나만 하고 싶다 할 때 어떤 게 제일 좋을까요? 네, 하나만 해서는 안 돼요. 그 손님 못 받고요. 최소 2개고, 일단 네이버 지도 등록은 필수로 해야 되고, 이게 네이버 지도에서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용 금액도 적혀 있고, 리뷰도 있고, 공간 설명도 있고, 이제 유의사항도 있고, 시설 안내도 있고,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데, 진짜 딱 등록만 해놓은 파티룸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예약하는 손님분들이 만약에 뭐 스페이스 클라우드에서 마음의 퐁당을 알게 됐어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거든요.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정보가 없어. 그러면은 패스하는 거죠. 네이버 예약을 안 받아도 되는데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손님 입장에서는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업체 등록만 돼 있는 것보다는 예약도 가능하다 하면은 보는 손님 입장에서, 그리고 리뷰도 많고 금액도 적혀 있고 시설 안내, 유의사항, 그리고 사진도 되게 많고 다른 손님들 리뷰도 엄청 많아. 그러면 이제 좀 더 예약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지도 등록은 필수고요. 이제 예약 등록은 추천하지만 필수는 아니고, 요 스페이스 클라우드는 꼭 같이 하셔야 돼요. 맨 처음에 저희 네이버 지도 등록 안 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왜냐면은 그때는 스페이스 클라우드가 진짜 광고만 하면은 상위 노출이 너무 잘 돼가지고 예약이 그냥 계속 들어왔어요. 그리고 또 하나 선택인데, 이제 오픈 초기에는 에어비앤비 하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왜냐면은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에어비앤비는 이제 최초로 숙소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한 달 동안 이제 상위 노출을 해주거든요. 어떤 목적으로 예약하는 경우가 제일 많던가요? 여기 마음의 퐁당 같은 경우는 생일 파티랑 브라이덜 샤워 요 두 개가 좀 많고, 그 다음은 이제 촬영으로도 손님분들이 많이 오세요. 화보 촬영도 오고 제품 촬영도 오고 라이브 커머스 안마의자 있죠. 그 안마의자 회사에서 이제 손 마사지기, 발 마사지기, 라이브 커머스를 저희 공간에서도 했었고, 그리고 기타 목적에 저 생각지도 못한 뭐 온라인 콘서트를 보러 오시기도 하고, 여기 마음의 퐁당의 첫 고객님은 포스트 시즌 야구 보러 오셨어요. 야구장 표를 못 구해서 친구랑 맥주 마시면서 보고 싶은데 파티룸을 빌린 거죠.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이건 꼭 있어야 된다. 이제 TV나 프로젝터 중에서는 선택하시면 되고, 이제 테이블과 의자 있어야 되고, 냉장고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싱크대, 싱크대 작게라도 뭐 개수대만이라도 필요하고요. 삼각대가 은근히 잘 망가져가지고 좀 이렇게 잘 망가지거나 손님분들이 내 건 줄 알고 잘못 가져가는 건 좀 여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옷걸이, 뭐 여름에는 많이 안 쓰긴 한데 가을만 돼도 옷걸이가 필요하고, 청소기도 있어야 되고요. 뭐 이제 물건 정리한 선반들, 수납장도 있어야죠. 은근히 이제 비품들 쌓아놓는 게 있어가지고 수납장 필요하고. 유료로 하는 옵션 같은 건 뭐 어떤 거 아세요? 브라이덜 샤워 목적의 손님들에 맞춰서 이제 드레스 대여를 해주는 옵션이 있고요. 근데 이거 드레스 대여가 돈을 받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대여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것도 운영자 선택인데 저희는 지금 유료 옵션으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플라워 서비스, 사진 찍는데 그 포토존에 생화들을 이렇게 꾸며준다는 거죠. 그 5만원 받고, 근데 이제 우리가 도매로 떼올 때는 10,000원, 20,000원 받고 이제 떼우는 건데, 손님들한테는 이제 그렇게 받는 거고. 풍선 서비스, 이게 풍선 관리가 좀 힘든데 풍선 서비스 물어보시는 분들 있더라고. 근데 이것도 잘 하면은 되게 간단해요. 그냥 풍선 손님 오시기 전에 달아주고 손님 가시면 떼주고, 이제 뭐 이니셜 풍선뿐만 아니라 이제 가랜드, 그리고 안에 뭐 이제 꽃가루 들어있는 풍선들까지 이렇게 풍선하게 꾸며줄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이제 풍선값 얼마 안 하는데 손님들한테 20,000원, 30,000원씩 받고서 서비스 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뭐 사진을 찍는 능력이 있다 하면은 스매 촬영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루프탑이나 테라스가 있는 파티룸 같은 경우는 바베큐 서비스도 이제 유료로 이제 술만 이제 갖다 드리는 거죠. 그것도 이제 받을 수 있고요. 주차를 나도 힘들게 건물주랑 협의해가지고 월 주차를 이제 비용을 따로 내고 있어 하면 이제 손님분들한테 주차 비용을 또 따로 받으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게 컨셉에 따라 좀 다른데, 백일상이나 이제 돌잔치를 구성해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저희는 이제 컨셉이 안 맞아가지고 많은 수요는 없는데, 그런 컨셉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백일상 이제 패키지, 돌잔치 패키지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비품 한 번만 사놓으면은 계속해서 쓸 쓸 수 있으니까. 쉬었다 다시 할까요? 네. 예약이 진짜 많지. 매일매일 예약이 들어와도 망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망한다기보다는 운영하시는 분이 이제 소음 민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제 파티룸을 정리하시는 경우죠. 그래서 돈은 되게 잘